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던데 보니까 뭐 대한애국당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. 예, 지난 주말에 그 애국당 태극기 집회 참석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네요. 뭐 한국당 당가는 몰라도 애국당 당가는 한다. 한국당 대표는 선거할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띄엄띄엄 만났지만은 애국당 대표는 계속 만나고 있다. 한국당 기천명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 선언을 할 것이다.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. 네, 예. 홍문종 의원 핵심 친박이죠. 그렇죠. 지난 총선 때 이제 최경환 의원은 이제 수감 중인데 같이 진박 감별사 이런 역할을 했었죠. 네. 뭐 이게 원래 한국당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죠. 새누리당 의원하고 진박 후보하고 이제 경합하는 지역에서 진박 후보 손들어주고 뭐 예.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. 그럼 이렇게 대한애국당 갈 수도 있다,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나온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어서 나온 얘기일까요? 어떨까요? 아닌 것 같아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등을 통해서 아주 가끔 뭐 의사를 되게 추상적으로 전달한 적은 있지만은 예. 애국당은 물론이고 보수 진영 뭐 혹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한 적이 전혀 없고 사람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. 예. 홍 의원은 물론이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조차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없거든요. 예.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애국당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배경은 뭘까요? 한국당에 신정치특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. 음흠. 그러니까 좀 공천의 틀이나 혁신안 등에 대한 이제 이런 걸 짜는 곳인데 여기 위원장이 신당진 의원이에요. 이 기구가 몇 달 동안 활동을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. 예. 이 신당진 의원이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뿌리는 공천 후유증이 많았던 2016년 20대 총선이다. 이번 총선에서는 현역 교체 비율이 클 수밖에 없다.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갈이 폭도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했어요. 홍 의원 발언은 그 이후에 나온 거고요. 이런 신정치특별위원회의 공천 물갈이 압박에 대한 반발이다.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. 지금 공천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아무래도 한국당이 공천 물갈이 폭이 크지 않겠습니까? 민주당보다는 전반적인 상황도 그렇고 네. 지금 뭐 한국당 지지층 보수 유권자들이 황교안 대표한테 바라는 것이 뭐 당내 민주화,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선 보장 이런 것일까? 저는 아니라고 봐요. 네. 과감한 물갈이, 칼날을 휘둘러라, 싹 바꿔라. 뭐 이런 걸 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게다가 그 과거 친박계 한국당 지지층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범보수 쪽은 더 그렇죠. 그런 생각을 하겠죠. 네, 그리고 그러면 주로 친박 쪽을 바꾸라는 이 목소리가 나오겠죠. 일단 국회의원 다수가 친박이니까요. 맞아요, 그냥 맞아요. 안 보고 물갈이를 해도 그 대상은 친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상징성 있는 사람의 비중은 더 높을 것이고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자기 개인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뭐 검찰 수사를 받아가지고 그때 뭐 구속되니 많이 했다가 국회에서 그 부결돼가지고 불구속 상태거든요.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럼 그런 압박이 있으면 대응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. 정계 은퇴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보지만은 공천 탈락 시에는 수용하고 뭐 당을 위해서 뭐 성공후사 뭐 이렇게 하겠다. 네. 그것도 아니면은 미리 당을 떠나가지고 출마하느냐. 셋 중 하나죠. 예. 그런데 지금은 또 밖에 대한애국당도 있다 이거로군요. 그렇죠. 뭐 과거 친박 연대라는 전례도 있다. 그래서 뭐 친박 정당이 되게 커질 거다.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를 버렸다. 근데 저는 좀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게요. 일단 그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. 압박용으로 우리를 핍박하면 나가서 애국당하고 합친다. 애국당하고 당선되긴 어려울지 몰라도 한국당엔 타격을 줄 수 있다. 뭐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는 거죠. 네. 별로 좋을 게 없죠. 그렇죠. 민주당 뭐 많이 되고 이제 어쨌든, 양쪽 다 안 되면은 어쨌든 근데 이 홍문정 의원의 이 발언 파괴력이 있을까요? 두고 봐야 아는 거지만 저는 좀 약할 거라고 보고요. 약하다. 지금 황교안 대표한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황교안 대표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말하는 게 집토끼만 잡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과거 친박 연대라는 거는 박근혜라는 당시에 미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림이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굳이 따지자면은
과거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예.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상황은 아니다. 그리고 예. 황교안 대표 등이 전당대를 거치면서 좀 자기 중심으로 이제 굳히고 있다. 네. 그리고 이제 여야가 물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2%가 어디냐? 3%가 어디냐? 이번 창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경우였지 않습니까?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. 그런 압박은 있을 수 있겠죠. 예. 그러니까 뭐 찻잔 속 태풍 정도? 황교안 체제가 흔들린다라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일 때문에 황교안 체제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. 예, 예. 그리고 뭐 조원진, 홍문종 이런 분들한테 보수 진영이 희망을 걸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총선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하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. 알겠습니다. 예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윤태곤 실장이었어요.